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오후 2차 조사를 받습니다. 앞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강지환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배우 김혜수 씨가 모친의 채무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밤에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인터넷을 네. 달궜던 소식입니다. 어젯밤에 10시 50분경에 이제 강지환 씨가 실제로 이제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예. 체포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인데 예. 네. 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배우 강지환 씨가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회식을 하고 이제 그 스태프들 중 일부와 예. 본인의 자택에서 예. 이제 술을 한 잔 더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중간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그 스태프 중 한 명은 성폭행 피해를 또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지금 입은 것으로 보이고 예. 이에 관해서 이 한 명의 여성 피해자가 예. 본인이 지금 이 강지환 씨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신고가 되고 긴급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예. 예. 지금 보면 강재환 씨의 진술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흔히 성추행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이 술을 마셔서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진술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이런 진술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향후 상황에 대해서. 예,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지환 씨가 이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같이 마셨던 피해 여성들도 지금 굉장히 만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실제로 필름이 끊긴다라고 하는 정말로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다면 전략적으로는 심신 상실, 그러니까 주치 감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가 좀 정확하지 않을 때 우선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예. 다만 최근에 이렇게 주치 감경을 주장을 한다면 더욱더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좀 이게 고의로 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주치감경의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치 감경이라는 이 제도의 그 취지 자체는 이게 그 사람이 술이 취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부분의 비난 가능성이 고의로 일반적인 정신 상태에서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더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비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처벌을 조금 감경해주자 이런 목적인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술이 너무 취해서 굉장히 이런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감경의 여지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게 또 잘못 주장을 했다가는 또 굉장히 또 가중 처벌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해야 될 요건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긴급 체포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예, 이 긴급 체포라는 것은 이제 3년 이상 징역형의 범죄를 이제 저질렀음이 의심이 상당히 되고 네.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든지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 법원에다 영장을 청구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긴급하게 체포를 하는 것을 긴급 체포라고 하는 것인데 예. 지금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이 본인이 지금 좀 집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체포를 한 것이다 보니까 예. 어떤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제 48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풀려나는 거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긴급 체포라는 것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48시간 내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계속 구속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예. 청구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면 즉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하나라도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영장을 청구를 하겠지만 괜히 또 이게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제 법원에서 오히려 기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예.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신중히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좀 뜯어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부분은 아마 오늘 이내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오늘 내일
중에 나오겠죠, 그러면? 예, 아마 뭐 이게 지금 영장 없이 예. 장기간 좀 이렇게 체포를 해두는 상태 자체가 이 수사견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예, 예. 때문에 일단은 그 지난 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 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일단 지금 이제 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사를 해보고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은 아마 석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뉴스긴 한데 추이를 좀 지켜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재환 씨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소식도 저희가 연예계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른바 비투 논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혜수 씨와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혜수 씨의 이제 친모겠죠. 무친의 채무 논란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고 뭐 금액이 좀 억 단위인 것 같아서요. 일단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오늘 오전에 한 방송에서 배우 김혜수 씨의 모친에게 13억 원 상당의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예. 이 언론에서 이제 좀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오전부터 굉장히 좀 관심을 끌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김혜수 씨 측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입장을 좀 밝힌 것 같고 어머니는 또 어떤 입장을 따로 밝힌 게 있나요? 지금 어머니 쪽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 대신에 이제 배우 김혜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에 몇 예. 시간 전에 이제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의 그 공식 입장 전문을 보면 예. 이 김혜수 씨가 이미 김혜수 씨의 모친의 이런 뭐 채무로 인해서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본인이 빌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많이 좀 이에 대해서 변제를 해줬는데 2012년경에는 이 김혜수 씨의 전 재산으로도 이게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을 져서 그와 관련해서 어머니와 굉장히 크게 다툼이 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좀 많이 감정이 틀어져서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예. 다만 어머니한테 그때도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번 13억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예.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게 뭐 법적으로는 김혜수 씨가 변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런 예.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뭐 좀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알아보고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양육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공분을 샀던 소식입니다.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이 이번에는 이제 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어서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판결을 하나 저희가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가 더 크면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대법 판결이 나왔네요. 이건 이제 별개의 사건일 텐데 이 사건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시기가 조금 적절하게 나온 예.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 해외에서 여성이 결혼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 비자 F6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예. 이 비자가 당장에 이제 국적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거주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이 갖춰지면은 뭐 국적도 취득하고 뭐 영주권도 취득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 혼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게 이 제도 자체는 이 혼인을 하지 않고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를 좀 방지하기 위했던 것인데 예. 이게 굉장히 좀 악용이 되면서 좀 이런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 많았고 예. 이에 관해서 이제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 이혼을 하는 여성이 예. 실제로 남편의 귀책이 더 강했기 때문에 예. 이에 관해서 나는 체류를 연장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체류 연장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부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예. 대법원에서는 오롯이 남편의 뭐 귀책 사유,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한다면 체류 연장은 해주는 것이 맞다. 예.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지금 이번 사건과 굉장히 좀 이렇게 엮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여성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살펴본 판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생기는데요.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일단은 굉장히 좀 그래도 이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많이 좀 사려 깊은 판단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예. 또 이 판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인권위원회가 이 남편의 신원보증 자체가 체류 연장 당시에 무조건 들어가게 이제 시행규칙이 돼 있었는데 예. 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었어요. 근데도 이 신원보증이 실질적으로는 뭐 국적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쓰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 가불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도 많이 변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많이 변경이 돼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